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외환 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11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가 65로 조사돼 7분기 연속 기준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BSI 65는 외환 위기 때였던 98년 2, 4분기와 동일하고 리먼 사태가 났던 2009년 1, 4분기의 60과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합니다. 기업 경기가 악화되면서 실업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라북도의 실업자는 모두 2만 3천 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7천 명, 비율로는 40.6%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실업률은 2.5%로 올랐으며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8.6%로 치솟아 한 해 전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실업률과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업 물량 감소의 여파로 군산 지역 체불 임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군산 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체불 임금은 2015년보다 17.4% 늘어난 127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 고용노동지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물량 감소로 협력업체들에 잇따라 폐업하면서 체불 임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의 최대 산란계 밀집 지역으로 AI가 발생할 때마다 큰 피해를 보는 김제시 용진면의 AI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용지에서 지난 2008년과 2014년 그리고 지난해 등 모두 3차례의 AI가 발생해 김제 용지 한 곳에 지원한 보상금만 491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축사 현대화와 휴업 보상제 같은 강도 높은 대안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GPS를 등록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축산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축산 차량 가운데 GPS를 등록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은 44대를 적발해 정읍과 김제 등 4개 시군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축산 차량은 AI 등 가축 질병의 전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GPS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교육부가 국립고등학교에 대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교육청이 연구학교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 소관의 국립고등학교에 대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전북대 사대부고의 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가 다음 달 20일부터 바뀐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노선을 안내하고 있고 조만간 노선 안내도 15만 부를 주민센터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배차 간격이 4.6분이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기초의원 5명이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남원시의회 강성원, 김승곤, 김성기, 왕정한 의원과 순창군 의회 조순조 의원은 민주당 중심의 지역 패권주의를 없애고 국민의당을 통해 정권 창출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민주가 독점한 남원시의회는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으로 재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이후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던 국민의당이 의원 빼가기라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이 태양광 농가발전소 10만 개 신설을 주장해온 가운데 정부가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1만 호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1만 개의 농촌 태양광이 농촌에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농가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100kW 규모의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한전에 판매하면 월 평균 116만 원의 연금형 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식입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 의원의 선거 유세팀장 41살 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에 열린 전북도 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모양이 같은 모자와 옷 등을 착용시키고 도 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 영하 0.2도, 전주 1.9도 등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에는 눈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오후부터 눈이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올겨울 AI로 인한 피해가 전북에서만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사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전북의 경제 지표가 줄줄이 최악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외환 위기 때와 같은 수준이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도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도내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과 순창의 기초의원 5명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역 발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더민주는 의원 빼가기가 구태 정치라며 비난했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